보겠습니다. 콕스 모델은 망간 촉매작용에 의해서 시아노박테리아로부터 물 분해를 해서 어떻게 지구상에 산소가 출현됐나 하는 걸 보여준 겁니다. 먼저 육면체를 그리고 칼슘이더라. 그다음에 여기가 산소예요. 대칭으로 산소. 그다음에 여기는 망간. 여기가 칼슘 2결합. 망간 3가. 망간 4가. 그리고 이쪽에 망간이 있어요. 망간 2가. 산소, 수소. 산소, 수소. 이렇게 해서 물 두 분자가 있고, 여기서 이 마지막에 산소 두 분자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손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가 망간 2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게 배위결합이 아까 설명하신 거 전부 다 이쪽에서 다 되고, 망간은 그냥 가서 길 내놓은 데 가서 자리만 차지해요. 이게 S1이고, 여기에 포톤이 들어오고 전자 하나와 양성자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은 망간 3가가 되겠죠. 전자 하나를 빼내니까 H 하나 빠지고, 망간 3가. 이게 S1이에요. 여기에 다시 포톤이 들어가면 전자 하나가 여기는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는 망간 2가는 했기 때문에 이제 망간 3가 여기 맨 윗면을 보는 거예요. 칼슘 2가. 여기가 망간 3가에서 전자 하나를 빼니까 망간 4가가 되겠죠. 이게 S2예요. 그럼 여기에 포톤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그 포톤은 파장 피그먼트 680 맥시멈 나노미터. 이게 맥시멈 파장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이거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전자 하나가 빠지고 양성자 하나 빠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아까는 요 밑면을 했기 때문에 S1을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S1이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됐죠? 전자 하나가 빠지기 때문에 망간 3가가 망간 4가가 돼요. 망간 4가가 되는데, 여기서 이 이 결합을 바꾸게 돼요. 얘네들이 양성자 하나를 빼야 되니까 요거를 빼야죠. 빼면서 이 망간 4가 얘네들이 결합을 어떻게 바꾸냐, 이중 결합으로 바꾸게 돼요. 요쪽으로 요렇게 망간 4가. 요게 S3이에요. 그럼 S4 다시 포톤이 들어오고 전자 하나와 양성자 하나가 빠지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양성자 2개는 다 빠졌죠? 여기 2개. 이번에는 이쪽을 손봐야 돼요. 얘가 하나 나가게 되죠? 그러면은 요거와 요거가 이제 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망간 4가. 전자 하나가 빠져야 되니까 망간 5가가 되겠죠? 이렇게 망간 5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해야 되니까 수소 하나 빠지고, 양성자 하나 빠지고, 이렇게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되냐, 망간 5가에서 전자 2개를 얘가 회수를 하게 돼요. 그럼 망간 3가가 되겠죠? 삼가가 되면서 이 위는 요렇게 되겠죠. 요 4개에서 2개가 빠졌어요. 회수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그대로 딴딴 H 요렇게 돼요. 요렇게 되는 게 S4인데, S4에서 이제 요리로 갈 때는 물 두 분자,
그러니까 4개의 양성자와 4개의 전자, 그리고 O2가 나오고, 여기서 양성자 하나와 O2가 빠져요. 이 말은 지금 뭐냐면, 이 시스템이 전부 돌아가서 여기까지 왔을 때 이 상태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양성자 4개인데 하나가 빠지니까 3개만 여기에서 양성자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 4개는 이미 우리가 여기에서 3가에서 4가로 됐을 때 하나가 빠졌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망간 3가인데 망간 2가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또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2개만 전자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다 전자 2개를 쓰는 거예요. 아니, 여기. 여기다 전자 2개를 써주고, 양성자는 3개만 써주면 되니까, 요거는 빨간색으로.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원래 있었지. 있었습니다. 여기 하나. 지저분하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양성자 3개, 전자 2개는 아까 얘기한 대로 3가, 2가 되고, 3가에서 2가로 되는. 이렇게 해서 흑수 모델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소에서 물로 되는 거. 이게 트리플렛 산소예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 가장 안정된 상태의 산소. 여기서 에너지 전자 하나가 빠지면 하나가 이렇게 돼요. 이러면 이게 슈퍼옥사이드 라디칼. 이 하나가 라디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전자 하나가 빠지면, 들어가면, 이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에 양성자 2개를 넣어주면, 양쪽에 H 넣어주면 되겠죠? H. 과산화수소가 됐는데, 여기 만약에 철 2가가 있어서, S2가 아니고 O2. O2. 아니, 저쪽에 지금. 맨 첫 번째. 첫 번째. O2. 네. 이게 트리플렛 산소. 가장 안정된 상태. 여기.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철 2가가 있어서 이게 3가가 된다면 전자 하나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아까 과산화수소 있었잖아요? 이 과산화수소가 어떻게 바뀌느냐? 전자 하나를 넣어줘야 되니까 요건 하나가 되고 이렇게 되죠. 요게 하이드록실 라디칼이에요. 위험하다는. 그 다음에 이거는 전기는 그냥 중성이고 이거는 이제 전기 마이너스를 띠게 되죠. 하이드록실 이온이에요. 여기가 좀 지저분한데. 여기에 전자 하나와 양성자 하나를 넣어주면 H2O가 되겠죠. 아니. H2O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O2로 가고 이거가 이제 정상적인 세포에서 95% 시간의 95% 동안 일어나는 거고 여기에다가 양성자 2개와 전자 2개를 하면은 또 H2O가 되죠. 이거는 이제 스트레스, 이게 정상적인 세포의 시간의 95%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이럴 때 이게 한 5%가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게 왜 위험하냐. 그건 아까 다 했기 때문에 관두고.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 여기 암기해야 할 3가지 공식 어떻게 SOD,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그 다음에 카탈라제 이거 나왔는지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 제가 그 3가지 수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퀴논 구조하겠어요. 먼저 벤젠 고리를 그리고 산소 이중결합 그 다음에 CH3O, CH3O, R, CH3.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결합, 요 손을 따져보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퀴논이에요. 여기에 전자 하나와 양성자 하나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 산소 이중결합 중에 하나가 이렇게 끊기게 돼요. 왜냐하면 양성자를 받아주기 위해서.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반이 되고 여기 이제
수소 반이 돼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진 게 반은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얘가 끊어지면서 또 하나 이렇게 오고, 이게 여기까지 영향을 미쳐서 하나 이렇게 되고 하나 이렇게 되고, 하나를 얘가 회수하니까 이런 상태로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퀴논 낫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다시 여기 전자 하나와 양성자 하나, 그러면은 좀 이렇게 되고, 이건 아까 한 대로 OH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전자 하나 양성자 하나가 들어가서 OH. 이게 바로 퀴논 H2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고,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클라스토 퀴논은 어떻게 되냐? CH3O가 CH3, CH3O가 CH3, CH3가 H야. 이게 바로 엽록소에서 일어나는 플라스토 퀴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프로토폴피린, 전자의 호수라고 하는 시토크롬 B를 그려보겠습니다. 가로로 6개 이중결합을 해주고, 세로로 3개. 그리고 큰 쪽에서 바깥으로 결합선이 나오고, 안쪽으로도 역시. 그리고 여기 질소가 4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철이 들어가요. 이게 행구조인데, 요 점선은 그 결합가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중결합이 돼야 이게 맞아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CH3, CH 이중결합 CH2, CH3, CH2, CH2, CO 마이너스, CH2, CH2, CO 마이너스, CH3, CH3, CH 이중결합 CH2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이 주변에 수소 10만 대군이 있고, 이게 그 핵심 그 구조예요. 여기가 지금 철로 되어 있지만 이게 만약에 마그네슘이면 이게 엽록소가 되는 거죠. 이게 프로토폴피린 배위결합 그 시토크롬 B고요. 시토크롬 C는 이 CH 이중 결합 구조가 CH, CH3, 설퍼, 시스테인, 아미노산 이렇게 바뀌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CH 이중 결합 구조가 CH, CH3, 설퍼, 시스테인 이렇게 바뀌면 이게 시토크롬 C 구조예요. 그러면은 NAD 구조, NAD 플러스 구조 해보겠습니다. NAD 구조는 먼저 리보스탄부터 그려요. OH, OH, CH2, 그 다음엔 아데닌, 여기가 아민기, N, 그 다음에 이중결합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CH2에서 인산, 조금 더 올라가서 마이너스 5, CH2, 다시 리보스당.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니코틴 아미드기인데, 벤젠고리, H, 그리고 C, 다시 아민기. 이게 이제 여기가 플러스로 되는데, 아까 그 설명, 왜 플러스냐? 질소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 가령 탄소가 있다면 여기는 다 공유되는데, 이 두 개만 공유되지 않은 전자쌍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데로 넘겨줬다라는 의미에서 플러스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바로, 여기가 니코틴 아미드기고, 이게 아데닌이고, 이게 지금 포스페이트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니코틴 아미드, 아데닌,
디뉴클레오타이드, 인산계 두 개니까 디뉴클레오타이드 플러스는 요 플러스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NADH는 여기가 바뀌어요. 예, 맞아요. 자, 박수 주세요. 어떻게 보세요? 완전 이해를 동반한 암기라는 거. 그런 많이 하는 거는 확실히 이해를 동반하는 거. 또 설명 필요 없어요. 제가 또 거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걸 자꾸 이렇게 분류해야 되냐면 우리 이번에도 후루학 보면서 대단해서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걸 통합할 수 있는 것이 뭐나 게임을 가지고 몇 년째 공부를 해왔는데 그래서 유니버설 랭귀지라는 개념을 얘기했잖아요. 진짜 그런 없이 우리는 우주 랭귀지를 배우는 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어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어. 그 단학기를 얼마나 보냈어. 마찬가지로 지금 잘 알게 되는 우주 용어를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주의 알파벳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째로 암기를 해야 돼요. 알파벳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얼마나 통합 안 하는 문제이고 놀라게 돼요. 근데 여기 밑에 보니까 주일표가 있잖아. 주일표 하면 주일표가 하는 이해하면서 양면에 수직이 다 풀고 그게 같은 나라 4개의 파울 배터리 제공가 주일표 이런 컴퓨터에서 다 이해한다는 말이야. 이제는 유니버설 랭귀지를 들어가면 자연 전체를 어느 분야에 맡긴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생활에 가장 점수로 들어가고 있어요. 생활 정원을 하는 것조차도 진짜 이렇게 헷갈리는 이런 분야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유니버설 랭귀지, 그러니까 주요표, 원자의 구조 들어가면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전통하고 원자를 결합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걸 알게 되면 우주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늘색에서 자연을 안 하는 건 어쨌든 뭐 동물이 있다, 식물이 있다, 구름이 있다, 가리가 있다, 웨인이 있다, 음식도 있다, 플라스틱이 있다, 석고가 있다. 또 무슨 말이에요? 그걸 한 번에 알 수 있는 무슨 뭐가 있을까요? 있다 이거죠. 무슨 99가지 요소가 되어 있다. 근데 사실 다시 내보면 우리가 일상도 많은 자연 99가지 이제 써있는 그 웨이팅이 워낙 알아갖고 전자 알아야 되는 요소는 거의 많지만 거의 많이 쓰는 요소가 되니까 최근에 30가 안 돼요. 요소가. 그 중에 생활을 한단 말은 6개의 문제에 대해서 6개 원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 6개 원소 다 아니고 비율까지고 우리 실험실이 계산해서 하는데 수소하고 하고 말이 없어요. 그거다 산소 배합해서 산소 들어가고 CHO 그 다음에 가볍게 들어가고 N 들어가고 그 다음에 L 들어가고 P 들어가고 또 뭐가 있어요? 간혹 그 철하고 황이 이렇게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위가 이게 중요한데 그거는 CHMOP만 없어요. 시생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건 또 이렇게 중요한 게 뭐냐면 C하고 H 사이에 전자 왔다 갔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산소가 들어가고 산소하고 C하고 H 사이에 지금 전체 이야기는 탁번 좀 보세요. 그래서 루이스 하나 찍어보라고. 그래서 여기 하루 문제 나오면 저는 루이스 하나 찍어봐요. 다른 거에 보면 시간도 한 거예요. 전자가 되겠구나. 그리고 무슨 전자? 체각 전자가 되는 거야. 체각 전자 중에서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비공상에 있고, 이렇게. 알아야 될 전체적으로 점수로 들어가보면요. 생각 전체는 산소, 수소, 탄소. 이 세 원소 사이에 전자의 주고받은 게 없어요. 그거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그게 우리가 지구상의 산소 수용량이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뉴로사이언스가 제공을 할 거야. 뉴로사이언스 들어가면 핵심이 뭐냐면 여기 실제로 이해도 들어가보면 뉴로세널, 그 다음에 에피플라렌터, 미소세널, 그 다음에 케미칼 분비, 칼슘, 칼슘 얼마나 많이 있어. 뉴로사이언스 칼슘 하나 이야기해서 상당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플라스마라고 해서 ATP, 알로젠트리프스가 그 이야기도 돌아가죠. 그래서 왜 이야기하면 지구과학, 생화학, 물리학,
능력하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 또 지하까지도 우리가 말하는 이 유니버설 랭귀지에 훈련받는 사람은 이제는 이 훈련을 내가 한 1년 지나면 자연하게 훈련이 없다는 파악을 해요. 훈련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사실. 다 없는 게 있는 거야.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훈련 안 해봤겠다면 그게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지금 1년만 저하고 약속을 하면 1년 후에 진짜 유니버설 랭귀지로 갖고 스피킹을 할 수 있을 정도. 그러면 몇 번이 나든 사람이 들었든 무슨 공간이 나든 모든 자기가 산 모든 자연에 대해서 그게 뭔지를 다 알게 돼요. 그걸 하고 싶어요. 자, 예, 준비됐습니다. 자, 다음 순서.